오늘 북한이 우리나라와 미국을 향해서 경고성 발언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완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대북 전단에 대한 반발인데 대응 수위 어떻게 보십니까? 김여정 부부장이긴 하지만 직급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백두혈통의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의 상징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김여정의 담화라는 것 자체로서 상당한 수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담화의 동기를 보면 북한으로서 작년 6월부터 이 대북 전단을 계속 문제시 삼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남한 정부의 책임 묻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앞에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다른 담화와 동시에 발표된 것은 이 전반적으로 한반도 긴장은 고조를 통해서 대미 압박도 하겠다라는 그런 또 계산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지난해 6월 같은 경우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낸 이후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이런 실행으로 옮기기도 했는데 대북 전단에 유독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북 전단에 있는 내용들 때문이죠.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이 그 안에 담겨 있고 특히 김정은의 정통성, 장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잘 알려졌습니다만 북한은 워낙 외부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이 전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력이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18년 4월 달 판문점 선언에서도 이 북한이 전단 살포 금지를 강력히 요구해서 공동성명에 들어간 것이 있죠. 이것은 북한 체제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김여정 부부장 담화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외무성 담화도 있었는데 이 대북 전단 문제를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 다뤘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메시지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죠. 사실은 대미 메시지도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체제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와 제가 후에 이런 메시지가 발신이 되겠지만 일종의 김여정의 악역 같은 것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대남 대미 비판 메시지를 거의 발신하지 않고 있죠. 일종의 역할 분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메시지의 비중을 높였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보면 상응한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다라는 정확한 표현은 그렇게 썼습니다. 예. 미래 시제로 썼기 때문에 당장은 아닐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바로 지난 3월 15일 김여정 담화에 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그리고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없애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예. 만약에 북한이 이런 조치들을 시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부정적인 의미고요. 당연히 남북 군사 합의서 파기는 남북 관계를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조평통이나 금강산 국제관광국 같은 경우 2000년 6.15 선언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남북 관계를 돌리는 근간을 흔드는 그런 또 행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 외에도 이 군사적인 어떤 도발의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외무성 담화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서 발표한 성명인데요. 그 예. 내용을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전체 국가주의 국가다라고 북한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10만 명 이상이 북한 정권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를 했죠. 북한이 북중 국경 지역 사살 명령을 내리는 등 가혹한 조치에 경악했다. 근데 가장 북한이 반발한 것은 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 및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그들은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는데 예. 직접 겨냥을 했다 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인권 문제 계속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는데 최고 존엄을 거론하면서까지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말에 유엔 북한 인권 특별위원회 조사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예.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인권 유린에 총 책임이 있다라고 책임을 물으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를 권고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유엔의 기본 입장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최고 지도자,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한 공세는 전혀 용납이 안 됩니다. 이번 그 담화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죠. 우리는 이미 목숨보다 더 귀중하고 가장 신성한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행위. 이것은 우리와의, 그러니까 북한과의 전면 대결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게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재판단에는 이거 미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죠. 이런 표현들도 이번 담화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악랄한 정책이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해석하는 게 북한이랑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문제 삼은 겁니까? 뭐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예. 그 북한과 이란을 이제 같이 묶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핵 프로그램이 전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담화에도 보면 이 심각한 위협이라는 게 문제를 제기했고요. 또 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앞으로 외교와 그 단호한 억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단호한 억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번 담화에 보면 이 한 문장을 통해서 미국이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다라고 딱 정의를 했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의 전반적인 뉘앙스는 외교보다는 억지에 좀 더 방점이 있는 것은 맞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선 적대시 정책 철회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문제시 삼은 거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근데 이 담화에서도 앞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거다 이런 경고성 얘기를 했는데 군사적 도발 같은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 뭐 도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담화에 그 권정군과 외무성 대변인 담화 모두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상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미국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또 권정근의 담화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공세 수위를 점차적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로도 읽히거든요. 북한은 이미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 전술핵 무기를 만들겠다. 지난 3월 25일 그래서 KN-23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아마 그것이 계속 연속될 가능성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이게 9.19 남북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는 그런 또 해안포 발사라든지 그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 군사적인 도발의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는 21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이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그 며칠 전에 이 국무부 젠사키 대변인이 이 대북 정책 검토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일괄 타결이라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실용적 접근을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좀 유화적인 대북 메시지로 읽을 여지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강력한 담화가 연속으로 뭐 3개나 나왔다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분간 북미 대회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21일 매우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북한이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미가 공조를 해야 되고 더불어 말씀 계속 나눈 것처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반도의 상황, 위기 관리를 하는 것도 한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과 북한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